자, 오늘은 등비수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등차수열 했고요. 이제는 등비수열. 자, 등차수열은 뭘 등차수열이라고 했죠? 등차수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등비수열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등비. 비가 같은 수열. 비율이 같은 수열. 그러니까 사실 비율이라는 말 아니고 비가 같은 수열이야. 비가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요. A1, A2, A3, A4, A5 이렇게 있을 때 등차 수열은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는 개념이었잖아요. 등비 수열은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비, 그러니까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라고 하자.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한 값은 R, 이거 나누기 이거 한 값은 R, 이거 나누기 이거 한 값은 R. 이렇게 공통의 비율이 똑같아. 두 인접한 항해관계. 그래서 비율이 같아서 이 친구를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이 같은 비, R. 등차수열에서는 공차라고 불렀죠. 공통된 차. 얘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공비라고 불러요. 공통된 비, 공비라고 불러. 공비, 공통된 비율. 비라는 뜻이야. 근데 왜 수많은 알파벳 중에 R을 쓸 것 같아요? 비율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레이트도 맞아. 레이트가 백분율처럼 그런 비율이고, 비는 영어로 하면 레이시오. 비슷해요. 레이시오가 그냥 비야, 비. 여러분, 비와 비율의 차이를 압니까? 비율. 얘네들은 사실 다르거든요. 비는 뭐냐면 1대2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그냥 비라 그래. 비율은 뭐냐면 이 비를 문자나 문자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분수적인 표현, 혹은 소수로 표현, 혹은 백분율로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 레이시오라고 해서 R이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는 등차수열과 같은 패턴으로 이해할 겁니다. 자, 이 친구는 A2예요. A2는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했죠? 한 번 곱했죠. A3는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하기요? 두 번 곱해요. 그러면 공식처럼 외울 수 있잖아.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곱한다야. 등차수열이랑 똑같아. 그러면 공식 AN을 구한다고 하자. AN은 A1에다가 R을 몇 번 곱할까? N-1번 곱해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공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등비수열의 공식은 AN은 A1 곱하기 R의 N-1번. R을 N-1번 곱하는 거야. 왜 N-1번인지 알죠? 여기는 3일 때 2고 1일 때 2잖아. 그래서 3일 때 2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A5를 구하려면 A1에다가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는구나. 얘네들의 차이가 4번이구나. 저기서 저기를 뺀 만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등차수열과 같은 결로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곱해요 로 외우는 게 문제 풀이가 쉬워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정리할 거야.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야.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하고요.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중항. 자, 등차중항은 뭐였지? 수열이 A, B라고 할게. A, B, C. 등차중항은 뭐야? 여기서 나타내는 이 친구를 등차중항이라고 불러. 그럼 B는? 그치. A 더하기 C를 2로 나눈 거지. 즉, 이제 평균의 개념인 거야. 등비중항 한번 보자. 등비중항은요, 가운데 있는 수 예를 한번 좀 볼게요. A2는 그러면 AR이야. A1은 A야. A3는 AR의 제곱이야.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관계는 등차수열은 더하기 빼기였으니 얘네 둘을 곱하는 개념이에요. 둘을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A1 곱하기 A3를 하면 A 2개, R 2개지. 이건 A2의 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등비중항의 공식. 등비중항 얘는 뭐냐면 루트 AB야. 루트 AB. 알겠니? 루트 AC. 루트 AC야. 알겠지? 그래서 루트 A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게 얘야. 다른 말로 하면 얘네 둘이
얘네들이 곱한 거 이걸로 해야겠다. 얘네들이 곱한 거는 이거의 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얘는 둘 곱해서 루트 씌운 거. 하는 김에 조화 중앙까지 한번 해보자. 조화 중앙은 a 더하기 b분의 2ab거든요. b로 해야지. b는 a 더하기 c분의 2ac야. 이렇게 나타내거든. 야, 조화 중앙이 뭔지 기억나니? 조화 수열이 뭐였지? 조화 수열. 조화 수열. 야, 조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무조건 역수로 생각해. 조화는 역수가 등차야. 다시 한번 해보자. A, B, C라는 친구가 조화 수열이래. 조화 수열을 이루려면 얘네 셋의 역수가 등차를 이뤄요. 얘네들을 역수를 때려. 그래서 등차야. 등차면 얘네 둘이 더한 건 이거의 2배랑 같지. 그러면 B분의 1에 2를 곱한 거는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조화 중앙이야. 야, 그러면 많이 보지 않았니? 저번에 저 언급했는데.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산술평균이죠. 등비 중앙. 둘 곱해 루트는 기하평균이야. 이건 조화평균이야. 그러면 산술기하 조화의 관계는 뭐예요? 그렇지. 얘가 무조건 크거나 같지. 크거나 같다. 얘가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 있지? 산술기하 조화의 관계. 무조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조화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증명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해도 되고 아니면 증명 한번 해줄까? 괜찮지? 안 해도 되지? 아니요. 알아도 되는 건 아닌데 얘네들의 관계에서 등차 중앙이 등비 중앙보다 항상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기억 좀 해놔요. 가끔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등비 중앙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는 외워야지. 얘들아, 니네 헷갈려. 계속 만들 수 없어.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외워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등차 등비 조화 요 수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메인이거든. 이거에 플러스 시그마가 메인이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 등비 중앙에 대한 성질까지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실제로 책에도 다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만약이 아니라 이 산술평균은 보통 영어로 쓰면 A라고 써. 왜 하필 A인지 아니? 평균이 영어로 뭔지 알아? 막 볼링 칠 때 나 볼링 그러니까 에버리지라서 A라서. 그 다음 기하 평균은 G라고 써. 지오메트릭 이란 뜻이야. 약간 기하학적인 평균, 지오메트릭 에버리지, 지오메트릭 민 이렇게 불러. 조화 평균은 뭘 거 아니? 아니야. H, 할모닉 민, 할모닉 에버리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서 이걸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등비 수열도 사실 등차 수열을 쉽게 배운 친구들에게는 등비 수열도 뭐 자세히 설명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 쉽지 않니? 야, 관계가 별로 없거든.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면 일반항을 외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항을 외우는 걸 왜 추천하지 않냐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아래 블라블라가 붙어. 이 블라블라 붙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거야. n-1이라는 거를 왜 n-1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라고. 근데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 4개 적어놓고 보면 되잖아. A1에서 A5까지 가려면은 4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당연히 4번 곱하는 거야. 근데 그 관계는 여기서 숫자 뺀 거랑 같다. 그 개념이라고 등차든 등비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일반항 정도는 눈으로 좀 익혀두고 일반항 정도는 익혀둡시다. 자, 일반항이 왜 중요하냐면 자, 내가 만약에 AN을 구했어요. AN이 2 곱하기 3의 n제곱이래. 자, 얘는 공비는 얼마야? 3이겠지? 왜냐하면 공비라는 아이는 이 n제곱하는 이 친구가 공비거든. 3이야. 그래서 R이 3인 거는 눈치로 때려잡을 수가 있다고. 일반항을 대충 알면. 그래서 형태가 중요한 거야. 첫째 항은 얼마일까?
첫째 항은 얼마일까? 2라고 하면 틀리지. 왜 2가 아니니? 지금 얘는 n-이잖아. 얘는 n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나 이거 센스 있게 바꿔줘야지라고 해도 돼. 이거를 2 곱하기 3의 n-1 2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쓰라고. 그치? 그래서 얘가 6의 n-1이야. 6 곱하기 3 n-1. 근데 이거 못해도 상관없잖아. 첫째 항 어떻게 구해? n자리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6인 걸 구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첫째 항이 6이고 이거네. 일반 항은 6 곱하기 3의 n-이겠구나. 만들 수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암기만 하면은 이거 못 만들어. 첫째 항과 공비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로 쉽게 산만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 공부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자, 필수 예제 18번 볼게요. n번째 항이 이거인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 딱 말하자마자 내가 방금 설명했던 그게 나와버렸네요. 생각보다 문제 풀기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의 n-마일 제곱인데 그게 아니잖아. 너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이름을 다 알려줘 버렸어. 얘가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도 좋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구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자, 원래 하는 방법 할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AN은 3 곱하기 2의 1마 2n이구나. 그래서 내가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3 곱하기 2의 자, 여기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마 2의 n마 1 미리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개를 하면 2n 뿔 2야. 여기는 뿔 1이고 하나가 모자라지 뒤에다가 마일 하나 붙여주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AN은 대신 얘를 나눠 쓰는 거지. 3 곱하기 이거 먼저 쓸게. 2의 마이 제곱의 n마일로. 그 다음 2의 마일 제곱을 쓸게. 2의 마일 제곱이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첫째 항에 붙여. 2분의 3 곱하기 2의 마이 제곱은 얼마니? 4분의 1이죠. 4분의 1 n마 1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서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r이 4분의 1이구나. 근데 좀 어렵지 않니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방법은 뭐 있을까? 이거 너무 어렵지 않니? 다르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입하면 돼. A1. A1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냐? 그치. 3 곱하기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 3 곱하기 2의 마일 제곱이지. 그래서 2분의 3 나온다고. 그 다음 A2를 구해.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2의 마 3제곱이죠. 8분의 3이네. 얼마 곱해졌니? 4분의 1이지. 이걸 찾으면 된다고. 어차피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한 개 공비야.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다음 항 나누기 이거 한 개 공비야. 그래서 곱하기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얘가 됐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럼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1 넣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이 얘고 얘가 공비니까 첫째 항 곱하기 이거 4분의 1에 n-1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등비수열인 걸 알려줬으니까 이 문제 땡큐인 거야. 등비수열인지 알려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 말을 안 해버려. 이거인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로. 뭐 어떻게 풀까? 똑같아. 하나 정도 더 해보면 된다고. 규칙 찾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게 2의 n제곱이 떴지? 이건 무조건 등비수열밖에 없어. 이렇게. 뭐 곱하기 뭐의 n제곱 하는 건 등비수열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반항을 눈으로 외워야 된다고. 대충 보자마자 꼴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모르면 숫자 집어넣어서 규칙 찾으면 된다고. 규칙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진짜 A1, A 이거 싹 빼고 숫자 한 5개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아마 보자마자 찾을걸? 그 정도로 쉽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 간단했던 내용을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지 예전에 사용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네요.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겠죠? 공비가 마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마 60이래. 여섯 번째 항을 흔히 편의상 A6이라고 적는데요. A6은 어떻게 적나요? 그렇지. R이라고 적게? R에 마이구나. 마이에 몇 제곱일까?
5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숫자 집어넣어서 연산하는 거는 우리가 하면 된다고요. 등차 등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을 볼게요. 이런 것들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근데 똑같습니다. 문제 푸는 건 다 등차랑 같은 패턴으로 접근을 하는데, 자, A1은 A1 하지만 A2는 어떻게 적을까? A2는 어떻게 적을까요? 그렇지. A 곱하기 R로 적으면 돼. 그럼 A1도 그냥 빼자. AR은 60. 자, 요렇게 적는 게 등비수열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연습 좀 잘 해둡시다. A3은 AR 제곱. A4는 AR 세제곱이 240.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연립할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얘네 둘을 공통인수인 R제곱으로 묶어버려요. 그럼 A 더하기 A R 나오잖아. 그게 240이잖아. 그럼 이 값은 60이니까 R제곱은 4죠. 그럼 R은 얼마야? 그렇지. 근데 마일 수도 있어. 그런 말이 없잖아. 얘가 모든 항이 양수다, 뭐 공비가 양수다 이런 말 없지. 그럼 둘로 나눠 풀어야 된다고. 첫 번째 이거일 때, 자 얘는 지금 R이 2잖아. 3A가 60이죠. A는 20. 여기도 마이잖아. 마 A가 60이죠. A는 마 60. 그러면 이 상황에서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2에 N마 1. 여기는 첫째 항 곱하기 마 2에 N마 1. 자, 내가 이 둘을 씀에 있어서 뭔가 다른 점이 좀 있죠? 첫 번째 친구는 양수라서 괄호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친구처럼 음수인 친구, 분수인 친구들은 공비에 괄호 해주세요. 안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 두 가지의 풀이법을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뒤쪽은 다 거기서 거기인 유형이라 대충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제2항이 마12, 4항이 마108, 공비가 음수 구하세요. 문제야. 방금과 똑같은 유형이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러면 얘를 AR의 세제곱으로 두고 R9에서 푸는 문제. 넘어가도 되겠지? 다른 유형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유형은 얘겠다. 얘도 쉽겠다.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진 항을 구하래. 야, 이거 등비수열 아니더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아? 첫 번째가 2의 1제곱, 2의 2제곱. 500을 넘는 건 5의 9제곱이잖아. 답은 9. 5의 9제곱, 2의 9제곱이잖아. 2의 9제곱이 510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쪽은. 눈치로 때려. 그럼 수열은 다 눈치지. 우리가 처음에 수열을 배울 때 이거를 공식으로 배우지 않고 눈치로 때려잡은 거를 굳이 지금 공식화 시키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거라니까. 근데 왜 공식화 시키냐? 초딩 때 혹시 수열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그런 거는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숫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근데 고딩으로 넘어가면 1000, 2000, 만 단위까지 넘어가면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를 수식화 시키는 게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목적을 설명하자면 이러한 패턴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연습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지 알아요? 상상이라는 말? 상상하다의 상상.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인도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인도에 가니까 코끼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굉장히 약간 영험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반출시키지 않아. 그랬는데 중국 사람은 그걸 하고 싶은 거지. 이 코끼리를 가져가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인도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코끼리에 대한 걸 자기 나라 가서 설명을 하는 거지. 얘는 다리가 대따 크고 코가 엄청 길다. 그러면 그거를 들은 중국 사람들은 아 정말? 하고 자기가 들은 대로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림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랑 다르게 굉장히 괴상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코끼리를 그 괴상한 그림으로 그릴까? 코끼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봤다면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그릴 수 있지 않겠니? 공부가 딱 그래. 우리가 배우는 수열 자체가 머릿속으로 왜 안 그려지겠니? 이해를 못했으니까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확실하게 배우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개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 사실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거를 그려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수열 볼게요. 이 수열은 총 항이 몇 개죠? 헐, 이거 좋은 문제 하나 나왔다. 자, 이거 다 뭐 얼마일까? 되게 좋은 문제 하나 나왔어. 40이지 당연히. 왜 그러냐면 자, 이 친구가 첫 번째 항이고 이 친구는 자 10이라고 있지만 12번째 항이지. A의 아래 11제곱이야. 그럼 등차수열이랑 똑같아. 얘네 둘이 곱한 값은요. 얘네 둘이 곱한 값이랑 같아. 등차수열 기억나지? 등차수열은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게 같았지. 등비수열은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게 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2랑 20인데 안에 있는 두 개 곱한 거 구해달래 당연히 40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좀 그러면 AO, AU는 얼마일까?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AO, AU. AO 곱하기 AU. 이건 좀 어렵겠지. 어렵다 페이크야. 당연히 40이지. 생각해봐.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10이었지. 얘네 둘 더한 수가 같아. 그런 개념이라고 지금.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한 거야. 아, 실상은 얘가 A1이고 얘가 A2인 거야. 실상은. 그러면 얘는 사실은 A6이고 사실 얘는 A7이가 그리고 얘는 A10이야. 12개니까. 그럼 봐. 얘네들이 더하면 13이지. 얘네들이 13이지. 이렇게 더해서 같은 것끼리는 등차수일 때는 더하면 같고 등비수일은 곱하면 같다고. 등차와 등비는 딱 그 곱한다 더한다 그 개념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등비중항 문제 있네요. 등비중항의 성질을 외우면 문제 풀기 쉬워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죠? 등비중항. 그렇지? 둘이 곱한 거에 루트식 뭐라 그랬지? 다른 말로 하면 둘이 곱한 건 얘 제곱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뒤쪽 보자. 이게 다 쓸모없는 문제들이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 진짜 해주고 싶은 문제가 연습 문제에 있어서 쓸모없는 문제라는 말은 아니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이것도 할 필요 없겠지. 넘어갈게. 등비중항의 성질을 쓰면 돼. 해볼까? 아니 그냥 가운데. 그렇지. 가운데 제곱 쓰면 돼. 넘어갈게 다. 자, 이건 좀 해볼게요.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셋의 이름을 붙여볼게요. 복잡하니까 첫 번째 가장 작은 걸 A, 두 번째 AR, 세 번째 AR 제곱을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 6이죠? 두 번째, 둘 곱의 합이야. 둘 곱해요 A제곱 R. 둘 곱해요 A제곱 R제곱. 둘 곱해요 A제곱 R 세제곱. 그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4죠. 자, 그 관계를 이용해서 A든 R이든 구할 수 있어.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면 무조건 구해.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죠. 어떻게 하면 쉬울까? 뭐로 묶을까? A로 묶을까? AR도 묶자. AR로 묶자. AR로 묶어볼게. 그럼 여기 A 하나 남지. 얘부터 적자 그러면. AR 제곱 남지. 얘는 AR 남지. 얘는 A 하나 남지. 그게 마 24야. 그럼 이 AR은 얼마니? 그렇지, 마 4야.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아, 근데 사실 우리가 구할 거는 A랑 R 두 개 다 구해야 될 것 같잖아. K 구해야 되거든? K가 뭐인지부터 구체화 한번 시켜보자. K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여기서는 세근의 곱이야. 기억나죠? 맞불마수니까 맞불마.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걸 구하는 문제거든? 그럼 여기서 세근을 곱해봐. 어떻게 되니? A 세제곱 R 세제곱이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AR의 세제곱이지. 근데 AR을 구했지. 그러니까 마 K가 마 4의 세제곱, 마 64, 답은 64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문제에서는 다 이런 등비수열의 성질들을 AR, R제곱 이렇게 놔두고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수열이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이것 좀 되게 재밌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거를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를 좀 합시다. 다음은 도형 문제가 나왔네요. 도형 문제는요. 그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이제 앞으로 무조건 출제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미적분 단원에 나와요. 원래는 그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수투에 나와야 하는데 그 내용이 미적분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안 나오겠구나.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만 나오겠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하는데 S1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3개의 정삼각형이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문제가 굉장히 길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 한번 해줄게요. 요런 그림이야. 요런 도형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프랙탈 도형이라고 해요. 프랙탈.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도형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이 가운데를 잘라내서 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얘네 있지, 얘네 가운데 잘라내서 버리고 가운데 잘라내서 버리고 가운데 잘라내서 버렸어. 여기서 나오는 얘 남았지. 또 가운데 잘라내서 버렸어. 그렇게 될 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10번 때리면 남는 도형 넓이 얼마야? 물어보는 문제야. 남은 도형 얼마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거의 다 등비수열이에요.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잡으면 돼요. 자, 첫 번째 도형 한번 보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2분의 한 변의 길이 1이지. 1이요. 응.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네? 이 정삼각형의 넓이. 아, 맨 첫 번째 거는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렇군요. 한 변의 길이 2예요. 그럼 정삼각형 넓이가 뭐냐? 공식 뭐야? 그치. A 제곱이지. 그럼 이 넓이는 얼마일까? 루트 3. 첫 번째 거 루트 3이야. 중간에는 요거 하나 잘라냈어. 그러면은 루트 3에다가 4개 중에 3개만 남았다지. 4분의 3 곱한 게 되는 거라고. 가립? 4개 중에 3개 남았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 남은 것 중에 여기를 잘라냈어. 그 남은 것 중에 3개를 잘라냈다고. 그럼 여기는 그 전에 남은 게 이거였지. 이 중에 4개 중에 3개를 버린 개념이야. 자, 봐. 여기는 없다. 그럼 총 12조각이지. 12조각 중에 9조각이 남았지. 전체 4분의 3이 남은 거지. 그럼 두 번째 남는 건 4분의 3이 그치. 이거의 4분의 3만큼 남은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그치. 원래 있던 게 이거지. 거기에 4분의 3만큼 남은 거라고. 아, 얘네들은 등비수열이구나. 이러한 프랙탈 도형,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도형은 등비수열의 형태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얘를 S1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S1을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이 첫째 항이야. 4분의 3 루트 3. S2는 거기다가 4분의 3을 곱했죠. 그럼 S10은요? 4분의 3 루트 3인 S1에다가 공비인 4분의 3을 몇 번 곱했을까? 9번 곱했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에서는 이거 곱하기 요거의 10제곱으로 쓰면 좀 더 예쁘겠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를 아짱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등비수열에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없네요. 그건 나중에 풀어줄게요. 이 책에 없네요. 하는 김에 다음 유형까지 나가버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이 등비수열의 합을 배울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 오늘 그냥 등비수열 합까지 마무리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활용 문제까지 해서 조금 스피디하게 좀 나갈게요.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자, 등비수열의 합은 250쪽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도 역시 공식입니다. 공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등차 수열과 유사해요. 하지만 공식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증명 과정에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나는 지금 SN을 구할 거야. SN은 A1에서 A에다, A3에다,
땡땡땡 AN-1에다 AN까지 더한 거를 SN이라고 한다 그랬죠. 앞으로 SN이란 말이 있으면 이걸 떠올려야 돼요. 내가 이 등비수열에서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등비수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등비수열은 편의상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땡땡땡 AR의 N마 2제곱 AR의 N마 1제곱 AN이 AR의 N마일인 거 알죠? 이렇게 일단 했어. 이 상태에서 나는 SN을 구하고 싶어. 나의 목표는 SN 구하기. 근데 SN을 구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요 땡땡땡인 애들이 문제인 거야. 땡땡땡인 애들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쓰지 못했잖아요. 이 너무나 많아서 쓰지 못한 이 땡땡땡을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 없앨까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그 방법도 좋은데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에다가 그냥 R을 곱해버려서 R에다 적을 거야. 그러니까 R, SN을 적는 거야. 좀 복잡하다. 어떤 격이냐면 이 모든 항에다가 R을 곱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건 AR이겠지. 그 AR을 여기서부터 적기 시작하자고. 두 번째 여기다 R 곱하면 AR의 제곱이겠지. 땡땡땡 다 똑같이 나와. 하지만 여기다도 R을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AR의 N제곱이라는 아이가 떠요. 그치?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아래식, 위식에다가 아래식을 만드는 건 다 R을 곱한 격이라고. 그러면 그냥 땡땡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과 그냥 끝만 비교하면 되잖아. 이렇게 했어. 이 상태에서 빼버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SN의 1마 R이 돼. 그리고 얘는 똑같은 애가 없으니까 안 사라지지. 하지만 이 땡땡땡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A의 R의 N제곱. 여기까지 알겠니? 그럼 다시 정리한다. SN은 분모로 나눠 여기를 A로 묶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1마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마 Rn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자,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외우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합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해야 돼. 근데 항상 이렇게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외울 거야. 자, 외울 때는 얘네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내가 구하는 건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지. SN은 1마 R분의 여기서 A는 뭐죠? 첫째 항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R의 N제곱이야. 여기서 주목할 건 N제곱이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는 N마 1이었죠. 하지만 합을 할 때는 N제곱이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N제곱은 항의 수로 이해를 해야 돼. 항의 수. 항이 10개면 10제곱이야. 20개면 20제곱이고. 항의 개수에 따라 이 n이라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이 n에 집중해야 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선생님 이거 n이에요? n-이에요? 물어보는 친구들 꼭 그 반에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러니 강조하는 겁니다. 왜 또 말 안 해줄 거니까. n제곱은 항의 개수로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도 마이를 곱하고 여기다도 마이를 곱할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좀 정리를 좀 해줄게. 그런데 사실 공식은 한 개예요. 근데 우리 책에 보면 공식이 여러 개인 것처럼 나왔어. 그걸 좀 정리를 해줄게요. 내가 지금 증명한 공식은 1마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마 R의 N제곱이라고 했어. 이거는 언제 사용하면 되냐면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돼. 그래야 여기가 양수가 나와서 계산하기 편해. 꼭 그런 건 아니야.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을 쓰세요. R이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마일 곱하고 마일 곱해. 뭐 어떻게 되냐면 R마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일. 얘를 그냥 식을 마일 곱하고 마일 곱해서 변경시킨 거다. R이 1보다 클 땐 이걸 쓰세요. 그러면 여기가 양수가 나와서 계산하기 편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거예요. 두 식은 똑같은 식인 거 눈에 보이죠?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R이 1일 때 SN은 뭘까? 응? R이 1이야.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분모가 0돼서 안 된다. 그럼 R이 1이야. 그럼 생각해봐. SN은 R이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 더하기 A겠지. A가 몇 개 있냐? 항이 N개니까 N개 있겠지. 그래서 NA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
근데 왜 이거를 이게 설명을 해주냐면 학생들이 그 250쪽에 있는 내용 보고 R이 1일 때는 NA 왜 NA일까 이해를 못해. 그거는 다 똑같은 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고요. 자, 내가 만약에 R이 1보다 커. 근데 나는 이 공식에 집어넣을 거야 하면 틀리겠지. 안 틀린다고 똑같아. 다만 너희가 불편해. 마이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서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추천하는 거지. 꼭 두 공식 중에서 이걸 때 이걸 때 이거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보면 알아요. 원래 어른들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요. 편해서 그러는 거야. 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져.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역시 분수도 포함됩니다. 양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을 여러 개로 정리해 준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메인 공식은 얘로 생각을 합니다. 얘가 메인이야. 그리고 얘는 약간 서브. 보통 얘로 계산 거의 다 해. 뭐 증명하거나 수식 문제에서. 그래야 문제 풀기 쉬워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메인으로 잡고 나머지를 서브로 잡으면 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정도는 나중에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좀 따라해 보세요. 자, 여기서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등비수열이 좀 더 편하긴 한데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고요. 사실 얘는 등차 수열처럼 패턴이나 공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일단 그런 거 싹 스킵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등차 수열과 같은 패턴으로 볼게. 내가 SN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AN을 구하고 싶어. 일반항을. 그럼 그건 당연히 역시 SN 빼기 SN-이야. 근데 SN 빼기 SN-은 단점이 있어. 뭐일까? 단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게 한계가 있어. 그치? 이건 n이 2일 때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난 A1은 못 구하네? 그럴 때 A1은 어떻게 구한다고? S1이라고. 똑같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다만 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은 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놓고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의 패턴을 좀 알려주자면 패턴이 뭐 있을까? 자, 패턴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등비 수열이 합의되는 조건을 한번 볼게. 그러면 SN의 공식은 R마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 1꼴이야. 얘를 좀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SN은 R마 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R마 1분의 A 라고 쓸 수 있지. 뭔가 눈에 보이는 특징이 좀 있니? 여기 있는 요 숫자랑 여기 있는 요 숫자가 똑같지. 그런데 부호만 다르죠. 그러면 첫째 항부터 합의될 조건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첫째 항부터 합의되냐면 만약 SN이 얘를 라지 A로 적을게. 여기를 역시 라지 A라고 적을게. 이런 형태로 두었을 때 이렇게 둘이 똑같이 되는 경우 이때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다른 경우 있지. 그 경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지 않아. 말이 좀 어렵니? 그러니까 이걸 원래 형태 이런 형태거든? A 더하기 B가 0이야. 둘이 다 0이야.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야. 근데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그럼 누가 식을 좀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얼마를 곱하는 거야. 이상한 수를. 그래서 이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지 않으니까 요거 정도는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굳이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등비수열도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예측할 수는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줄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SN이 3의 n제곱 마 얼마로 할까? 그냥 할까? 마 1이래. 여기서 내가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AN을 구해야 된다고. AN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 하냐면 자, 봐. 1 곱하기 3의 n제곱 마 1이지.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그 꼴을 좀 익혔어. 그러면 너희들의 센스를 보자. R은 얼마일까? 이거 R은 얼마일까? 이 수열에서. 어? R은 무조건 3이지. 야, 이 n제곱 하는 애가 무조건 R이야. 등비수열의 이게 특징 중에 하나지. n번 곱하는 애가 무조건 0B라고.
그래서 R은 그냥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어. 3이라는 거. 첫째 항은 얼마일까? R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R에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지? 그래서 AN은 2 곱하기 3의 N-이요. 이렇게 그냥 세워도 돼. 요게 약간 좀 쉽게 하는 방법이야. 근데 좀 어렵죠. 원래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 빼자로 접근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SN이 3의 N제곱 마 1이고 SN-은 3의 N-제곱 마 1이야. 어차피 마 1은 사라져. 그러면 얘를 좀 센스 있게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나타내고 3의 N-제곱으로 나타내. 3의 N-제곱이 3개 있는데 1개 뺐어. 2개 됐지.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3의 N-1이요 라고 표현하면 돼. 이거는 별로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써도 된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팁은 잘 안 써요. 저도.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는 n이 2보다 클 때야. 그럼 n이 1일 때는 a 1이지.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2네. 그래서 a 1은 2.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네. 한 번에 쓰고. 이런 식의 패턴, 지난 시간과 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공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를 사실 이해하기로 따지면 등차 수열은 이해를 바라고 등비 수열의 합은 이해보다는 공식 암기로 나가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여기는 공식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만드는 이거 첫 번째 이거 몰라도 돼. 모를 땐 노가다 하면 된다고. 노가다 하는 것만 우리 연습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그냥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만 좀 각을 정리해 준 거고 등비 수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등차 수열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공식 외울 친구들은 공식 외우세요. 자,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하나가 5타구나. 이게 6이거든. 그러면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되거든요. A2는 AR이야. AR이 2분의 1. A6은 AR의 5제곱이야. 32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곱해졌니? 8분의 1 곱해졌지. 그럼 8분의 16분의 1 곱해졌지. 16분의 1이 R의 4제곱이라고. 그래서 R은 공차는 양수다. 2분의 1이야. 공비는 양수다. R은 2분의 1이야. 사실은 뿔마 2분의 1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R이 2분의 1이니까 R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1이지.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R은 2분의 1인 수열. 합공식 쓴다. SN. 그러니까 R마 1일까? 1마 R일까? 1마 R이야.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마 R의 몇 제곱일까? 5항까지의 합이면 항이 몇 개야? 5개지?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2분의 1 나오는 걸 2만 곱해줘요.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돼요. 알겠죠? 굳이 이걸 깔끔한 분수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고. 좀 어렵니? 어? 자, 두 번째 거 보자. 이번에는 식으로 나왔네. 조금 어렵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래. 등비수열임을 알려줬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야. 첫째 항은 알아. 공비를 모르네. 공비가 얼마니? x 더하기 1이야. SN 한번 구해볼게요. SN은 1마 R 쓸까? R마 있을까? R마에 쓰자. 얘가 1보다 큰 거 같으니까. 모를 때는 R마에 써요. R마 1분의 첫째 항 1이죠. 안 적을게. 첫째 항 곱하기 R의 몇 제곱일까? N제곱 마 1. 그래서 SN은 X분의 X 더하기 1의 N제곱 마 1이야. 이렇게 정리되고 얘를 또 예쁘게 정리해야 되나?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근데 얘를 쓸 때는 R이 1이 R이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R이 1이 아닐 때라고 생각하면 돼.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R이 1일 수도 있지. 여기서 말하면 R은 X가 0일 때야. 근데 R이 1일 수도 있죠.
그럴 땐 x가 마일일 때지? 그럼 여기다가 그냥 마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때 sn은 1이야. 이 두 가지만 나눠서 쓸 줄 알면 된다. 아니지? r이 1일 때지. r이 1일 때니까 그때는 x가 0일 때야. x가 0일 때니까 나머지는 1이지. 1이 n개 있으니까 그때는 n이야. 이 두 가지만 나눠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공비가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둘로 나눠 쓴 거예요. 자, 뒤에 있는 거 이제 차분하게 좀 정리 좀 할게요. 아까 내가 설명해 주려고 했던 찾았던 문제가 사실 이거랑 비슷한 건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이 1이래.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이 1이야. 그거를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SO 메인식은 R마일로 쓰자고. R마일 곱하기 첫째 항에 R의 N제곱 마일 이렇게 되겠다. 그게 1이야.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래. S10은 R마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10제곱 마 1이야. 요게 3이래. 그 상황에서 우리는 15항까지 합을 구해야 돼요. S15는 R마 1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의 15제곱 마 1이요. 얘를 구하는 문제거든. 자,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얘를 구해야 해요.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눈치를 좀 채야 돼. 신기하지 않니? 5랑 10이랑 15야. 이게 다 규칙이 있는 거라고. 왜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했냐면 얘를 합차 공식으로 분해를 해버리면요. R의 5제곱 마일 R의 5제곱 뿌릴로 바뀌어. 이렇게. 근데 내가 S5를 통해서 벌써 이 식을 계산을 해서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 이 식 얼마니? 이게 1이지. 그러면 R의 5제곱 뿔 1이 3이라는 거죠. 그럼 R의 5제곱 얼마냐? 2야, 2. 이렇게 구해서 마지막 얘를 구하면 돼. 근데 나는 지금 R도 모르고 R 5제곱이 2인 걸 안다고 여기다가 2의 세제곱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 얘도 다시 곱셈공식 변형으로 전개를 좀 해야 된다고. 얘는 A의 R의 5제곱 마 1, R의 10제곱 뿔, R의 5제곱 뿔 1 되는 거 알지?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네모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네모 마이너스 1, 네모 제곱 플러스 네모 뿔 1이잖아. 이걸로 인수분해 공식 쓴 거야. R의 5제곱을 이 네모로 보고 계산을 한 거라고. 이렇게 정리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 거 알죠?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R 5제곱에 2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 4, 2, 1, 7. 답은 7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푸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연습 좀 잘 해놓으세요. 이건 진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나 같으면 이건 무조건 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복잡해 보이는 거 두 개 좀 있네요. 첫 번째는 누가 쟤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되거든. 얘 합을 구하래. 합 어떻게 구하니? 1마 R이야, R마 1이야. 그냥 공식 쓰면 돼. 등비소일인 거 알잖아. 그러면 1마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일마 2분의 1에 n제곱이 n마 1제곱이야. n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여기 지금 2분의 1이죠. 위아래 2를 곱해. 그럼 s는 어떻게 되냐면 2 괄호하고 1마 2분의 1에 n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양변에 2 곱하니까. 근데 얘가 1.999보다 크게 되는 n 구해달래. 계산만 좀 하자. 전개하면 2마 이렇게 되거든요. 네, 하나로 써도 되는데 그냥 둘게.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0.001 1000분의 1 크다 2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정리된다고. 그럼 양변을 또 2로 나눠 2000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정리할 수 있죠.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n이 10제곱이면 1024야. 근데 n이 11이면 2048이거든? 그러면 가능한 건
n이 9일 때밖에 안 되지. 얘가 더 작아야 되잖아. 얘가 더 작아야 되면 11이구나. 10이구나 10. 10이면 2048이잖아. 그러니까 n이 2048이면 2048분의 1이 얘보다 작게 되지. 그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 n은 10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10. 2의 10제곱이 2048이잖아. 11제곱은 4000이야. 10이야 10.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됐지? 아 10제곱이 1024지. 아 오케이. 10제곱이 1024. 11제곱이 2048이지. 11 맞아요. 그래서 11인 거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구해서 연산하는 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하고요. 자, 마지막 유형이에요. 예, 좀 복잡했죠? 자, 수열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나타낼 때 an의 일반항 구하세요 문제예요. 그러면 원래 푸는 방법. 자, 방법 1. 이거 좀 복잡한 거 아는데 이게 니네가 좀 더 쉬운 방법이라서 방법 1로 설명을 하는 거야.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을 빼면 돼. 그러면 sn은 5의 n제곱 마 1이고 sn마일은 5의 n마일 제곱 마일이야. 이거를 연산을 하잖아. 뒤에 붙은 마일은 사라져요. 그래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마 1제곱이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를 얘로 만들어 줄 수 없으니 얘를 얘로 만들어 주는 거야. 5 곱하기 5의 n마일로 일단 얘를 좀 분해해서 써요. 그럼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어차피 얘 똑같지? 여기는 똑같은 거 곱하기 5라는 건 5개 있다는 뜻이죠? 5개 있는데 하나 빼니까 총 4개 남는 거지. 이거를 계산하면 4 곱하기 5의 n마일이에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과정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거 그냥 문자로 보는 거야. 치환하는 개념이라고. 근데 치환을 직접 하지 마. 창피하니까. 치환을 하지 말고 치환하는 격으로 보는 거야. 5a에서 a를 빼니까 4이 됐잖아. 그 개념이라고. 저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고 계산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얘는 n이 2보다 클 때만 인정이지. 그럼 첫째 항 구해야 돼. 첫째 항 얼마니? S1이잖아. S1은 4지.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여기다 1 집어넣어요. 4 나오죠. 그러면 첫째 항일 때랑 여기랑 같은 공식이네. 점점점 an은 4 곱하기 5의 n마일이요.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고. 요게 방법 1이야. 교과서적인 풀이법. 그런데 나 좀 빨리 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법 2도 설명을 좀 할게요. 방법 2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넘기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세요. 아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는 그 n제곱 앞에 있는 수와 n제곱 뒤에 있는 수의 합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지.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r 구해보자. 센스 있게 r은 얼마일까? 5겠지. n제곱 하는 게 무조건 r이겠지. 첫째 항 구하자. 첫째 항은 얼마일까? n에 1 집어넣으면 되지. 4잖아. 그래서 이거 첫째 항부터 수열 이루네. 나눠 쓸 필요 없구나. 4 곱하기 5의 n마일.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접근하는 거. 얘는 거의 다 암기해서 하는 거야.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그런데 빨리 할 때는 이런 방법 추천한다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첫째 항을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연습 좀 잘 해놔요. 다음 시간에 시그마 배우면 자주 사용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등비수열의 합의 모든 내용이었어요. 예상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 숙제로 해오면 되고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면 다음 시간에 원리합계라고 더 어려운 거 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오늘 했던 등비수열의 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와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시그마를 배워요. 시그마의 연산에서도 시그마는 그냥 합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를 계산할 때 등비수열이 뜨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씁니다. 중요하다고요.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공식만 내워도 솔직히 책 보면 풀 수 있어요. 니네가 너무 내가 설명하는 100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 알아.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편해. 나중을 위해선 이해해야 돼. 기본적인 암기력을 이기는 게 이해거든. 이해하면 그 암기력을 다 초월을 해서 고3 때도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 좀 꼼꼼히 좀 공부해보세요. 너무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강의는 최대한 빨리 올릴 테니까.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